이민수의 경제 토크 2차 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많이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이죠. IM증권 서울금융센터 이창환 영업이사님과 최근에 노스볼트 파산과 관련된 K 배터리의 영향들 짚어볼게요. 사실은 노스볼트 파산 얘기가 뭐 1도 뉴스가 없다 느닷없이 나온 건 아니고 그런 가능성들이 계속 얘기 흘러나오지 네. 않습니까? 그러다 이제 결국 이제 파산 절차를 거친다는 거고 기본적으로 물론 K 배터리에 뭐 그렇게 K 배터리를 위협할 만한 상대는 아니지만 그런 업체 하나가 파산했다는 거는 다른 업체들에게는 뭐 경쟁 관계에서 좋은 거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노스볼트 그 파산 건에 대해서는 네. 단순히 그 노스볼트 그 경쟁자 하나 없어졌으니까 뭐 골론 그 K 배터리 수혜되겠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당연한 건데 네. 이런 것보다도 그 배터리 산업에서의 이거는 이제 수요보다도 공급단에서의 변화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노스포스트가 파산했을 경우에는 그러면은 수혜를 보는 기업도 있겠지만은 노스포스트에 납품하는 장비라든가 뭐 소재 기업도 피해 볼 수도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예, 근데 예. 그것보다도 전체 시장에 그 공급자가 하나 없어진다고 하면은 그만큼 지금 가뜩이나 재고가 많이 쌓여 있는 배터리 산업의 입장에서는 신규 공급자가 많이 없어진다 했을 때는 그거는 공급의 변화가 생긴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든지 가격이라는 게 수요와 공급에서 그렇죠. 수요가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공급이 줄어들었을 때 좋아지는 건데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이슈로 그렇게 보고 있고 여기는 이제 그 노스볼트뿐만 아니라 일단은 배터리 메탈 쪽 이게 어쨌든 그 배터리라는 게 그 안에 들어가는 메탈부터 해서 네. 광물부터 해서 소재 그렇죠. 쪽으로 하면서 배터리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 전체 공급망을 봐야 되는데 최근에 이제 배터리 메탈 쪽 특히 리튬과 니켈 쪽의 공급의 변화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미래에셋에서 그 최유진 그 애널리스트가 발표한 그 배터리 메탈 소재 25년도 연간 전망 자료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네. 대체로 그 배터리 메탈 쪽에서 특히 리튬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 업체들이 지금 공급 조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런 공급 조절이 되게 되면은 향후에 가격 받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본다는 거죠. 그런 이유가 최근에 탄산유투 가격이라든가 뭐 그 래피도 라이트 통합이라든가 호주산 그 스포드민 가격들이 거의 원가 수준에 지금 근접을 한 상태고 이렇게 해서 특히 8만 위안이 깨지게 됐을 경우에는 그 생산업과 외리 업체들부터 점점 공급수가 될 것이고요. 요게 생산업과에서 우월한 쪽 리튬 업체들이 이제 앨범알과 이제 SKM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중국 업체 일부도 있겠죠. 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수요가 올라가는 건 아직은 지금 본격적으로 확 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 특히 이제 공급을 줄여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공급단의 변화가 특히 이제 리튬 쪽의 프로젝트들이 지금 셧다운되고 있고요. 워낙 지금 그 가격이 좀 낮다 보니까 또 해당 프로젝트가 좀 몇 년 이연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 재고의 감쪽 상승폭, 재고에 올라가는 게 속도가 좀 둔화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또 이제 그 산산리튬과 스포드민 같은 경우가 지금 경매를 통해서 가격의 하방 지지가 딱 좀 잡혀 있어요. 이게 계속 기습되면서 리튬 가격도 야금야금 지금 반등하면서 앨범화 주가가 추세 반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내년도에 리튬 같은 경우도 그 중국 리튬 그 비통 업체들이라든가 통합 업체들 대체로 지금 생산 중단이 진행되고 있고, 호주 업체들도 특히 그 리튬의 전 단계가 스포드민인데 요것도 감산이 지속되면서 공급량 증가가 좀 제한될 거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이렇게 된다면 이제 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부터는 올라갈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원가 경쟁이 있는 애들은 그래도 버티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자연적으로 감산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그렇다 보시면 되겠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이 특히 리튬 공급을 되게 다변화시키고 있거든요. 이 이유가 가격이 이제 아무리 낮다 해서 지금 계속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향후에 이제 전체 리튬의 생산 자원량의 60%를 갖고 있는 게 이제 리튬 삼각지대 남미 쪽, 뭐 칠레, 볼리비아,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쪽이 다 국연을 선언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언제 무게가 될지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쌀 때 막 이렇게 조달을 많이 해놔야 되고요. 공급망을 만들어야 그렇죠. 예. 된다는 그러니까 거죠. 포스코 필바레 리튬 솔루션이 SK온 예. 쪽에 리튬 공급하는 것도 예. 그런 측면이라 보시면 되겠고, LG화학도 좀 계속 리튬 공급을 되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 뭐 공유가 될지 모르겠는데, 대체로 보면은 탄산리튬 현물가라든가 그런 광물 업체들이 생산 비용이 거의 원가 수준에 도달을 했고, 그래서 지금 그 생산자의 그 어떤 그 생산 비용 기준에서 원가에 대한
위에 있는 기업들은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빠르게 지금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리튬 가격이 지금 바닥을 찍고 점진적으로 올해 내년 27년까지는 반등할 것으로 미래에셋에서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리튬 가격, 니켈 가격도 최근에 계속 급락을 하다가 좀 하방을 지지하는 모습들을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말부터 27년까지 좀 리튬 가격의 상승과 그리고 28년까지도 그러니까 27년 좀 쉬었다가 다시 28년까지 올라가는 그 리튬 가격이 바닥 찍고 좀 전진적으로 상승하는 이런 좀 관점에서 보고 있어서 그러면 이제 광물 가격이 안정된다고 한다면은 그 배터리라든가 소재 기업들의 이익은 안정이 되니까 지금은 뭐 광물 가격 추이라든가 여러 주가 네. 상으로 다 바닥에 있지 않냐라고 볼 수 있겠고 사실은 이제 그런 공급 사이드에서 주로 수요를 언제 회복되는가 이걸 보고 있었고 공급 사이드는 어떻게 보면 잘 안 봤어요. 왜냐하면 기대가 낮아져 있거든요. 네. 리튬 가격도 뭐 오른다고 했다가 또 빠지고 그랬는데 변화가 조금씩 이제 내년 전망이 이제 긍정적이군요. 네, 예. 특히 이제 그 중국 내의 그 수산화 리튬 재고의 증가율이 확연히 지금 확 줄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네. 과잉 생산이 확 늘었다가 최근에 증가율이 굉장히 상당히 그 증가율이 지금 둔화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공급단에서 지금 변화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조만간 네. 그러면은 그 공급이 이제 그 축소가 되는 시점이 온다 했을 때는 가격의 반등이 나타날 거다라는 것이고, 최근에 그 증권사들 자료, 뭐 신영증권이라든 자료들 보면은 리튬 가격의 대부분의 그 리튬 프로젝트들이 거의 캐시 코스트에 근접을 한 상태입니다. 거의 그 원가 수준에 거의 근접의 상태라서 그래서 탄산 리튬도 지금 쌍바닥 찍고 반등하고 있고 중국 외 탄산 리튬 가격은 벌써 이미 반등하고 올해까지는 좀 쉽지 않더라도 내년부터는 급반등할 거로 보는 겁니다. 이게 미국의 IRF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년부터는 리튬과 양극재라든가 뭐 리튬이엄 이런 것들이 북미에서는 미국에서는 핵심 광물로 지정되거든요. 중국이 그걸 아예 쓰지 못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이런 광물 가격이 중국 가격과 중국 외 시장 가격으로 양분화될 거라는 거죠.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유럽도 마찬가지고 그런 시점이 내년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의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알버마 주가도 지금 차트 잘 보시면은 추세 하락하다가 최근에 저점 찍고선 상승 추세대로 바뀌었습니다. 주가가 그런 흐름이라서 아마 그 리튬 업체 중에서는 알버마 주가 상승률이 제일 높다고 증권사들에서 보는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이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아까 이제 이러한 그 공급망의 변화 있지 않습니까? 네. 리튬과 리튬이라든가 니켈 이런 공급망의 변화에 가장 그래도 이런 안전 업황에서도 준비가 제일 잘 된 기업 바로 에코프로입니다. 에코프로가 2년 전부터 이 니켈 광산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2002년 전부터. 그러니까 다른 기업들은 그걸 이제 캐중권에서 쉽게 많이 못했던 건 아니 프로젝트를 후퇴하는 반면에 포스코 같은 경우가 제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나 싶었는데 에코프로 그룹도 그런 쪽을 네, 그러니까 포스코 그룹은 에코프로의 모델 코드 따라한 거거든요. 네. 카피했던 거고. 네. 그래서 에코프로가 겪어서 시행착오를 그대로 다 겪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상뭐 지연되지 않습니까? 네, 네. 포스코 홀딩스의 그 아르헨티나 우레 또 여모 리튬 같은 경우도 원래 준공 예정일이 4월이었다가 네. 그게 6월로 지연됐다가 어느 순간 말 없다가 10월 말에 준공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거의 반년을 지연이 되면서 주가는 그 모멘텀을 받지 못하고 계속 조정을 받았고 그 와중에 철강까지 안 좋다 보니까 주가 그렇죠. 흐름이 네. 예상과 달리 올해는 아르헨티나 리튬이 준공되면서 그 모멘텀 받을 거로 올해를 봤었는데 연말 다 돼서야 지금 이제서야 준공이 이장된 상태고 리튬 가격 떨어진 상태니까 원래 기대했던 모멘텀을 올해 하나도 받지 못한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에코 프렌들리 데이를 제가 주목하자라고 해서 말씀 드려왔었는데 얼마 전에 있었죠. 특히 예. 녹화본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잘 보시고 그때 당시에 이제 특히 이동체 상인 부분의 모두 발언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그 핵심은 세 가지예요. 그 수직 계열을 통한 가격 경쟁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리고 전구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광물 재련 역량 내재화라든가 에코프로가 잘하고 있는 그 크로즈 루프 에코시스템에 대한 리사이클 역량 강조를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동체 상인 고문이죠. 상인 고문이 2차 전지 전기차 캐지 원인을 어디서 봤는지를 보니까 결국에는 2차 전지라는 게 제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 본연의 경쟁력이 떨어졌기 때문에 캐진이 왔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접근이 좀 다른 것 같고요. 첫 번째로 해서 이제 이런 그 경쟁력은 첫 번째는 이제 기술 개발의 효율화와 선도적인 시장 적응 능력이고 두 번째가 공정과 생산 능력의 혁신, 그 통한 생산성 향상 그리고 경영 효율화를 통해서 초격차 경쟁력 확보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고. 인식이 좋네요. 보통은 우리는 열심히 했는데 산업이란 다 그런 과정을 거쳐요. 우리가
잘못이 아니라 수요단이기 때문에 이것만 넘으면 될 거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게 네. 아니라 제조업의 본질적인 혁신이나 기술이나 이런 쪽에 주목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경영자로서 상당히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그 모두 반을 보고서 음. 정확히 핵심을 잘 찌르셨다. 역시 이동채 전 회장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러니까 삼원계 양극재 우리가 잘 아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삼각재 양극재 그 밸류 체인이 크게 광산에서 그 광물을 재련을 하죠. 그러고 나서 그걸 다 전구체를 만들고 전구체 합성하고 다시 양극재를 소송하는 양극재 소송까지 이런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전구체를 사다가 양극재 소송하는 걸 주로 했다는 거죠. 우리 기업들이. 그렇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이제 따로따로 이제 각자 영역에서 각자 이제 그 경쟁에만 치열했었는데 그렇죠. 이거를 일반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죠. 그렇죠. 초반에 3원계의 그 전기차 시장이 워낙 급성하냐 보니까 여기에만 힘치를 했었는데 다 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협업과 경쟁을 통해서 이거를 원가 혁신을 해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사실 그동안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마진이 높았던 이유는 이 광물부터 재련에서 마진이 많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리튬이 올라갔을 때 리튬 기업들이 막 영업이익률이 막 70%대 맞고 뭐 밑에서 40%대 맞고 그럴 시절이 이 광물 재련을 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부가가치가 많다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본원적 경쟁력을 강하게 보다 준비도 없이 성급하게 과잉 투자를 했다는 것들이 문제라고 지금 냉정하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에코프로가 이제 앞으로 이걸 극복하기 위해서는 잘하는 건 결국 3원계 배터리이기 때문에 이 3원계 배터리의 기술 경쟁력이라든가 가격 경쟁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 예. 이걸 하지 못하면 그러니까 기술과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은 중국 업체들한테 뒤처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 해결책을 내놓은 게 첫 번째가 바로 수주가를 통한 가격 경쟁력 확보, 가격 파괴입니다. 가격 파괴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결국에는 양극재를 만들려면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광산에서 리튬을 채취하고 그다음에 전구체로 합성을 한 다음에 양극재 소송을 한 건데 이 앞단부터 다 해야 된다는 거죠. 그전 나눠져 있었다는 거. 사사 써 있지만 그러지 않고 그래서 2년 전부터 에코프로가 인도네시아 광산 재련에 광산인과 재련 쪽에 투자를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이 이제 그래서 내년도에 된다면은 이제 그 중국 GM과 관계 10년이 넘었거든요. 이 돈독한 관계를 그동안 뭐 GM 쪽에서 전구체를 주로 많이 했으니까 여기랑 같이 합쳐서 인도네시아에서 광산과 함께 양극재 산업이 아우르는 통합법인을 설립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광산부터 전구체 합성 양극재 소송까지 하나로 다 이루어지는 해서 내년 상반기면은 법인 설립이 되고 이미 전구체 재련 산업을 현지 광산 전구체 재련 광산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양극재만 생산을 그 양극재 공장만 설립을 하게 되면은 26년도 상반기에 가격이 완전히 파괴된 양극재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가격 파괴 한 50% 정도 파괴를 예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캐진 구간에서 극한의 원가 절감한 기업들이 나중에 산업의 업사이클을 갔을 때는 그렇죠. 시장에 예상하는 넘어가는 이익을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특히 전구체 같은 경우가 되게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양극재 쪽에서 전구체가 거의 중국이 꽉 잡고 있는데 거의 100% 다 잡고 있는데 이를 국내 처음으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국내에서 5만 톤 이상 생산하는 첫 번째 기업, 최초의 기업이 됐고 이런 그 전구체 생산뿐만 아니라 그 들어가는 그 전구체 재련 부분에 마진이 되게 남는데 특히 니켈 재련 부분. 요게 이제 그 인도네시아에 있는 그린 에코니켈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그래서 내년 4분기에는 1분기 내년 1분기에는 니켈 재련을 이제 양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그러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전구체 밑단 광산부터 전구체까지 생산하는 이 재련의 부가가치를 거의 다 지니쓰게 되었고요. 이 양극재 산업에서의 광산과 그 원재료의 재련 부분은 부가가치가 전체 80%를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그러니까 에코프로 BM이 2030년도 영업이익률을 10% 이상 제시한 거, 에코프로가 12% 이상 제시한 것과 LNF가 5% 정도의 영업이익을 제시한 거의 차이는 이 바로 재련 부분에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 부가가치를 내지 못하면은 양극재 소송만 가지고는 마진이 5% 넘기가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전구체를 직접 조달했을 때 거기서 이제 한 10%, 5% 추가 정도 그리고 이제 그 리튬의 재고 평가 이익을 통해서 5% 이렇게 해서 맥산 15% 정도까지 가능할 건데 앞부분을 다 포기해버리면은 5% 안에서 벗어나기 힘들다는 거죠. 그걸 잘 아는 것이고 특히 이제 그럼 리튬은 앞으로 3원계의 강점은 바로 리사이클링이 있거든요. LFP는 리사이클이 어렵지만은 3원계는 리튬, 니켈 이런 광물들을 다 리사이클 통해서 그렇죠. 굉장히 그 리사이클 가치 높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저렴한 또 광물 다시 또 공급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그거를 의무화해봐야 되니까 그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러면은 이게 사실상 도시강산이라 해가지고 광물부터 다시 양극재까지
굉장히 저렴한 여기서 또 원가 경쟁이 그때는 그 에코프로 그 크로즈 루프 에코시스템 그 V2 버전에서 30% 원가 절감 얘기 나왔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지금 40%까지도 원가 절감이 가능하다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에코프로 CNG랑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을 합병을 하게 됩니다. 그 폐배터리와 이제 그 리튬 그 생산을 하나로 리사이클보다 리튬 생산 하나의 공정이 이루어지도록 하면서 더 원가 절감을 하겠다는 발표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에코 프라넬 데이에 IR 자료들이 잔뜩 있어요. 그 나온 자료들도 꼼꼼히 한번 더 보셨으면 좋겠고요. 리튬 가격에 대한 최근에 그 반등 이유 중에 하나가 탄산 리튬 가격이 최근에 좀 8만 yuan 이상으로 올라가면서 반등을 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략 전망의 내년 2분기부터는 리튬 수급의 정상화가 예상이 되면서 가격 상승기로 갈 것이라 보고 있고 이러한 이유는 최근에 이제 올해 11월 달에 호주의 그 블레드힐 리튬 강산이 유지 보수를 계획해서 지금 내년도에 리튬 출하량 줄일 것으로 하고 있고 알버말의 그 호주 리튬 생산 시설 확장 사업도 중단됐습니다. 이게 네 번째고요. 세 번째 건설도 지금 중단한 상태고 대체로 해서 리튬 수급이 내년 2분기부터는 수급 상황이 반전될 것이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명상통한 내용들이 지금 있는 상황이고. 그래, 양극재 이제 노스볼트 얘기하기 전에 양극재 소재 주로 메탈이나 이런 쪽의 변화들 그다음에 이제 에코프로 프렌드 데이에서의 얘기들 쭉 했는데 노스볼트 얘기도 좀 해야죠. 어쨌든. 네. 그러니까 그게 이걸 이 맥락을 같이 이어가려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러면 배터리 쪽에서도 공급자가 줄어든 거니까 미국에서 지금 그 연방 파산법 제 11조에 따른 파산 보험 신청했는데 내년 1분기까지 뭐 정상화하겠다고 하지만 어려울 것 같고요. 노스볼트가 주로 각형 배터리를 생산을 하니까 거기에 이제 대주주인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뭐 투자를 했던 BMW 같은 경우에 여기 그 다른 업체로 지금 공급망을 변경을 하고 실제로 BMW가 여기 더해서 이제 그 삼성 SDI로 지난번에 그 노스볼트와의 계약을 취소하고선 7월 달이었죠 그게. 그래서 2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거를 이제 SDI로 변경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럼 각형 배터리 만드는 기업이 뭐 SDI라든가 뭐 CATLN이 이런 업체가 수혜가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간 밸류체인은 뭐 양극재나 에코프로, BM, 포스코표체, 전고체, 에코프로, 머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수혜를 볼 것이라 하는데 저는 이제 이런 관점보다도 이게 이 의미가 결국엔 배터리를 만들기가 어렵고 신생 배터리 업체들이 이런 메인스트림에 진입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사례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럼 결국에는 공급자의 감소를 앞서 말한 겁니다. 공급망의 변화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고 이를 그러면은 이게 이제 결국에는 수요뿐만 아니라 공급 단에서의 전기차 산업의 어떤 캐짐 극복하는 그런 이제 어떤 신호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녹스볼트가 그 CEO가 최대 12억 달러 필요하다고 얘기했거든 정상화 필요해서는. 근데 이게 이제 이거 조달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캐나다에서도 이제 추가 자금 지원 중단 발심이었고 골드만삭스가 거의 파산해가지고 9억 달러 손실봤다 그러더라고. 이거 다 상각 처리해버린 상태라서 아마 정상화는 쉽지 않겠다라는 말씀 좀 드리겠고요. 대략 우리 돈으로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거 다 날렸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 불과 7개월 전만 해도 되게 좋게 보다가 그 투자 가치에 한 4.2배 올라갔다 했다가 내년에는 한 6배 했다가 지금 완전히 휴지도가 돼버렸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이런 최근에서 국내 배터리 기업들도 서로 간에 협력을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스코 필바라 리튬 솔루션이 SK온 쪽에 수산화 리튬 3년 장기 공급 계약 했고요. 15,000톤 정도 공급하는 거라서 포스코도 외부 판매도 지금 진행을 하는 것 같고 이렇게 이제 리튬에 대해서 다각화를 지금 쌀 때 다각화 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런 준비도 국내에서 하고 있다 볼 수 있겠고요. 요거는 이제 약간 다른 얘기인데. 요즘 비아디가 국내에 지금 들어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최근에 1,000만 원짜리 전기차 온다 막 했다가 갑자기 이제 저가 전력 안 쓰겠다고 하면서 지금 일본에서 CED에 3,600만 원 정도 판매가 되고 있으니까 그 정도가 3,000에서 4,000만 원대 정도 들어오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보도자가 쏟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내용들을 보면은 이런 식으로 보도량 썼다는 건 이건 비아디 쪽에서 아마 로비를 한 것 같습니다. 유튜브도 기자 불러다가 본사에다가 이제 홍보 비용 뿌려온 것들이 지금 뉴스로 나오고 있으니까 상당히 가짜 뉴스가 많아요. 예를 들면은 못으로 뚫었을 때 불이 안 난다. 되게 문제가 많은 게 걔네가 얇은 자기네 거는 배터리 3장 이렇게 겹쳐놨고요. 그리고 원통형 3원계 배터리 각형으로 된 것들은 거기다 젤리로우를 말았어요. 그러면은 뚫었을 때 3장이니까 단락이 3개밖에 안 생기잖아요. 젤리로 이렇게 말잖아요. 같은 뚫었을 때 그러면 단락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불이 더 많이 나죠. 그리고 그리고 LFP는 가스가 되게
해로운 가스가 많이 나오는데 그걸 안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실험이 되게 그 숨은 거짓이 많이 있는데 조작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걸 홍보로 쓰고 있다는 거죠. 아무도 지지 안 해서 말씀드리겠고 또 이제 국내 전기버스가 중국산이 지금 50% 넘어갔는데 이거 뒷거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수사 당국에서 조사 중인데 알고 보니까 임명계약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차 버스가 3억인데 이게 이제 그 정부 지자체에서 2억을 주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소 부담은 무조건 1억을 내도록 했어요. 예전에는 전체 자금에 대해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보조금 많이 주네. 3억짜리를 2억을 보조금. 네, 그래서 이제 중국 전기차를 워낙 싸게 들어오니까 네. 똑같이 그럼 네. 중국 것도 1억, 우리 것도 1억 사게 그렇게 해놨거든요. 그런데 중국 업체가 더 많이 팔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똑같이 1억을 내는데 왜 성능이 안 좋은 중국 걸 더 많이 사지? 이해가 안 됐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업체들이 뒤에 3천만 원을 백차지를 해준 거예요. 그러면 실제로 7천만 원 내는데 서류는 1억으로 증명서를 내서 보조금을 타는 거죠. 그러면은 실제로 3억짜리 전기차 한 푼도 안 들고 버스를 구매를 했던 겁니다. 이게 발각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생 보조금만 해도 100억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뒷거래들이 있어서 이건 아마 그 경기 남부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에서 이거 되게 그 이명계약 수입사 중국 전기버스 수입사랑 운수업체 간의 이명계약 정황 포착해서 수사 확대 중이고요. 11명을 지금 일단 불구속 송치한 상태라서 아마 그 수사 전면도 할 거서 아마 중국 특히 비아디가 들어와서 이런 지저분한 일을 할 가능성이 많이 높으니까 너무 이런 그런 띄우는 기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깊은 2차 전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M증권 이창환 이사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